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축구계의 뜨거운 이슈인 홍명보 감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홍명보 감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홍명보 감독의 최근 인터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축구계 내부에서는 홍 감독이 자신의 모든 결정을 후회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심지어 일부에서는 그가 곧 감독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주변 인물들의 압박일 것입니다. 과거 홍 감독과 절친했던 동료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영표, 이천수, 박지성, 이동국, 조원희, 박주호 등 한국 축구계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모두 홍명보와 축구협회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죠. 그런데 최근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히딩크 감독마저 홍명보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했다는 것인데요. 히딩크는 홍명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한 명이며 그와 같은 길을 걷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히딩크의 발언은 홍명보에게 엄청난 정신적 타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실 홍명보가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히딩크와 같이 한국 축구사의 레전드로 남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2년 홍명보가 신문사에 기고한 글을 보면 히딩크에 대한 그의 존경심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글에서 홍명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1년 이후 히딩크 감독에게 많은 것을 배웠지만 아직도 그에게서 배우고 싶은 점이 많습니다. 그는 히딩크와의 첫 만남, 그리고 그 후 함께했던 시간들을 상세히 설명하며 히딩크가 자신의 축구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홍명보는 히딩크의 공정함과 냉정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모든 일을 공정하고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선수 선발과 배치에 있어서 그러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 역시 특별한 대우를 바라지 않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에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홍명보가 감독이 된 후 보여준 행보는 히딩크의 철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히딩크가 실력만으로 선수를 평가하고 선발했던 것과 달리 홍명보는 인맥축구, 미리축구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4년간 준비해온 선수들의 노력을 무시한 채 자신이 지도했던 런던 올림픽 멤버들 위주로 대표팀을 구성했다는 비판을 받았죠. 또한 히딩크가 체계적인 체력 훈련으로 선수들의 지구력과 활동량을 크게 향상시켰던 것과 달리 홍명보는 단순히 선수들을 많이 뛰게 하는 데에만 집중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대표팀은 비효율적으로 상대의 공만 쫓아다니며 체력을 소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딩크의 비판은 홍명보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우상이자 멘토였던 사람으로부터의 실망감 표현은 그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을 겁니다. 한편 홍명보는 가족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방송에서 아내의 사진이 실수로 공개되자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는 아내를 평생 지켜주고 싶다고 말했지만 이번 논란으로 인해 가족들까지 비난의 화살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이제 정치권까지 번져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홍명보 감독의 선임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정감사에서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100여 명의 인사들을 규정을 바꿔가며 사면하려 했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죠. 이는 공정성과 상식에 어긋나는 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홍명보와 축구협회는 지금 사면 초과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홍명보 감독이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홍명보 감독 스스로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감독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존경하는 스승 히딩크가 보여주었던 결단력과 용기를 따르는 길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단순히 홍명보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한국 축구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책임지지 않는 문화,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적인 태도 등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축구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개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홍명보 감독 한 사람을 비난하고 그가 물러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 축구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수 선발 기준을 명확히 하며 협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축구계 전반의 비리와 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홍명보 사태를 한국 축구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축구팬 여러분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비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건설적인 비판과 제안을 통해 한국 축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팬들의 목소리가 모여 변화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국 축구의 발전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꿈꾸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히딩크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한국 축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앞으로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한국 축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우리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한국 축구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사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한국 축구의 미래를 그려봅시다.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입니다. SNS를 통해 팬들의 의견이 빠르게 퍼지면서 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는 현대 스포츠 세계에서 소셜미디어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는 한국 축구의 세대교체 문제도 부각시켰습니다. 많은 이들이 홍명보 감독이 과거의 영광에 매몰되어 새로운 세대의 선수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같은 젊고 유망한 선수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 축구계 전반에 걸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선수들, 같은 지도자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새로운 아이디어와 재능이 들어올 기회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 축구의 세대 교체, 그리고 새로운 인재 발굴 시스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는 한국 축구의 국제 경쟁력에 대한 우려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축구가 국제 무대에서 보여준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독 한 명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축구 시스템 전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한국 축구의 육성 시스템, 리그 운영 방식,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축구 강국들의 사례를 연구하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사태가 한국 축구의 이미지에 미칠 영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국제 축구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그리고 경기력 향상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축구의 본질, 즉 재미와 열정입니다. 때로는 승패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축구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축구를 사랑하게 된 이유, 그 순수한 열정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스포츠 윤리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공정성, 투명성, 책임감 등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축구계가 이러한 가치들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이번 사태가 젊은 축구 선수들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래의 축구 스타들이 이번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꿈과 열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축구는 국민들에게 기쁨과 자부심을 주는 문화이자 국가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축구계의 발전은 단순히 경기 결과의 향상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발전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홍명보 감독을 둘러싼 논란을 단순히 부정적인 사건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국 축구 전반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하고 더 공정하며 더 열정적인 축구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국 축구의 주인공입니다. 선수, 지도자, 협회 관계자, 그리고 팬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갑시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과 경험들이 앞으로 한국 축구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한국 축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한국 축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건설적인 비판과 제안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한국 축구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